한번 현장 갔다 오잖아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심장이 막 떨려요. 왜? 그 물건에 사랑에 빠진 거야. 이미 나는 낙찰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난 건물주가 됐어. 근데 그 마음을 안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걸려갖고 법원을 갔는데 패차했어. 패차 한 5번 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멘탈 엄청 흔들려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임장,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경매로 나온 물건이 집에서 너무 멀면 매번 가보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건물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정석대로라고 하면 멀어도 가야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가야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경매 다가오고 나오는 물건 다 다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구미를 갔다 왔지만 구미가 왕복 한 7시간, 8시간 돼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다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이지만 모든 지역을 가보기에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역을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손품과 전화 임장을 저는 주로 합니다. 손품은 뭐고 전화 임장은 뭔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생긴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걸 발품 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발품이 아니라 현장을 가지 않고 집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손으로 요즘 뭘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손으로도 하고 마우스로 손으로도 하고, 그래서 발품이 아니라 손품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자료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 내가 현장 갈 만한 물건인 건지를 미리 파악하는 거를 손품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임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임장이라는 거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저도 처음 찾아봤어요.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어난 현장의 나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동산 임장이라는 거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실제로 본다라는 걸 이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 임장은 또 뭘까요?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로 실제로 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속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가지 않고 전화 임장을 또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갈지 말지를 또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품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화 임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품을 한 다음에 전화 임장을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손품을 하지 않고 그냥 전화 임장만 해서 여기 얼마에 팔려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게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잖아요.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화를 통해서 이 임대료대로 임대 나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손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는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매매 시세를 조사하는 건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다가구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임대를 줬었을 때 월세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다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방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또 원룸도 있을 거고 또 투룸도 있을 텐데요. 그 원룸, 투룸을 필터 적용을 다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 적용을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원룸이랑 투룸을 체크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원룸이 있다면 원룸부터 체크를 해서 주변의 시세를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 동네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월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내게 만약에 2020년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다방에 나와 있는 거는 2010년에 준공된 물건인 거예요. 그럼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실 때는 내가 경매 물건 실제 준공 연도와 비슷한 월세 임대료가 나온 신축 연도, 준공 연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월세 임대료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또 관리비예요. 관리비. 이제 그 임대료가 만약에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그 관리비가 포함돼서 월세가 나오는 곳도 있고요. 관리비 별도로 해서 광고를 내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그 외적으로 제가 써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료가 나와 있는 게 관리비 포함돼서 나온 임대료인지 관리비 별도인 임대료인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명확한 수익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방 말고도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물건 종별에다가 나머지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거는 체크를 다 끄시고요. 단독 다가구 그리고 상가 주택만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매매, 거래 방식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전체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매매 다 끄시고 월세만 누르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 동네. 그러면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보가 나와 있어요. 매매, 전세, 월세 올려놓은 개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월세 올려놓은 개수가
많은 공인중개사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공인중개사님께서 아파트를 또 중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 월세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랑 단독 다가구 주택 월세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월세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님께서 실제로 월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파트 물건이 많은지 다가구 물건이 많은지 이걸 좀 체크를 좀 하셔서 시세 분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중개사님 제가 정보를 찾은 이유는 뭐냐면 손품을 팔았기 때문에 월세가 이 지역의 원룸이 어느 정도에 나가겠구나라는 게 우리가 파악이 됐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님 연락처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바로 전화 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원룸이 500에 4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관리비 별도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손품 조사가 됐으면 공인중개사님께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 거죠. 전화를 드려서 여기 어디 동 원룸이 500에 40만 원으로 사장님께서 광고를 올리셨는데 이 정도 연식이면 이 정도 금액에 임대가 잘 나가나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전화 임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화 임장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네이버 광고나 다방에 광고가 올라와 있으면 그 금액이 맞을 거잖아요. 근데 왜 전화 임장을 할까요, 피디님? 허위 매물? 맞아요. 실제로는 이 공인중개사님께서 허위 매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허위 매물을 올렸다라는 거는 그 금액이 적정 금액일까요? 그 금액이 비쌀까요? 쌀까요? 저렴할 것 같아요. 그쵸. 저렴해야지만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허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세가 만약에 허위 매물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500에 40이 아니라 500에 5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3곳에서 5곳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실제로 그 임대료가 나가는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물어보고 바로 방문하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죠. 원래는 보통 이렇게 손품 조사와 전화 임장도 대부분 안 하세요. 근데 그냥 바로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손품도 했고 전화 임장도 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부동산에도 종별이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 빌라, 공장, 토지 그리고 다가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전화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밀입니다. 장난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다가구 주택을 바로 단기간에 파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다가구는 우리가 매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평당 가격이라든지 건물 연식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수익률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치만 우리가 가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될 건 바로 임대 수요죠. 우리가 임대 수요를 물어봤어. 근데 소장님이 임대 수요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회사 기숙사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좀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한 건물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임대를 하려고 한다. 혹시 그런 건물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이 너무 반갑게 예 여기 있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뭘 의미할 것 같나요, 비디님? 수요가 많이 없다? 그쵸. 수요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전화를 했더니 근데 그렇게는 없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데 하나씩은 있어요. 정말 가까워요. 생각보다 멀지 않아서 관리하시는데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빈 방이 많이 없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라고 해서 내가 꼭 다 알고 내가 사는 지역만 본다라고 하면 물건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지역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소장님한테 그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여쭤봐도 이 공실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공실률에 따라서 당연히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까지 풍부하다라는 거, 금액까지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면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입찰할 만한 부동산 가치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된 물건들은 직접 보러 가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물건을 보러 가죠.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리가 멀잖아요. 왕복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5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임장하러 제주도를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여행 일정을 잡아요.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아이는 키즈카페에 있으면 제가 가서 이제 임장을 하고 오거나 임장 겸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물건을 갔어요. 하나만 조사하고 오세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물건을 임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근의 물건을 최소 3개에서 5개 조사를 같이 해갑니다. 근데 이 3개와 5개가 입찰 기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조사를 끝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3군데를 다가구를 갔어요. 어차피 다 비슷한 지역이란 말이죠. 부동산을 갔을 때 3개가 동시에 한 번에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동산에 가서도 3개 갈 수 있어요. 굳이 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가구 임대를 주시거나 통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쪽 바운더리 다 아세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조사를 하시고 입찰 기일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입찰 기일이 가까운 물건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들어갔어요. 폐차라면 피디님 어때요? 마음이 별로 안 좋겠죠. 우리 피디님이 아직 폐차의 경험이 없어서 영혼이 좀 없으신데 폐차를 한 5번 하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멘탈 엄청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한번 현장 갔다 오잖아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심장이 막 떨려요. 왜? 그 물건에 사랑에 빠진 거야. 이미 나는 낙찰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건물주가 됐어. 근데 그 마음을 안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걸려갖고 법원을 갔는데 폐차를 했어. 그러면 그 엄청난 멘탈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사한 게 지금 4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멘탈적인 측면이나 입찰 횟수를 또 늘려야지만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시면 조금 더 멘탈 관리도 그렇고 낙찰 받을 수 있는 일자도 그렇고 입찰가를 쓸 때 막 높게 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전화 임장을 하고 나서 방문하시게 되면 어떤 거를 알아봐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에서는 다루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편에 제가 제대로 좀 준비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라이브에 참여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조금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